우리가 초반에도 이제 지주사와 금융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었지만 최근 들어서 상법 개정도 그렇고 주주 환원 정책, 밸류 프로그램 등등으로 인해서 뭐 이벤트 이전에도 좀 오르는 듯한 모습이 보여졌지만 지금 구간 이제 연속성이 얼마나 더 이어질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시장이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시황적으로 네. 그러니까 외생적인 변수라든가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는 장이 있고요. 아예 그 제도적인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외생적인 금융 환경이나 어떤 실적,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인다기보다는 한국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밸류의 저평가가 해소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도의 거대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약간 급진적인 변화거든요. 네. 상법 개정이나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안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좀 대들하게 걸려 있었는데 이게 또 이제 대선이 조기에 치러지면서 이게 또 풀려 나가는 과정이다 말이죠. 그래서 시장을 그렇게 이제 뭐 우리가 과거에 봤던 시황론적인 접근보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PBR이라든가 PR이 굉장히 낮습니다. PR 배수도 뭐 10배 내외까지나 이제 올라오면 많이 올랐다고 주장을 하고 또 PBR도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낮은 기업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0.4배, 0.5배 이런 레벨에 있는. 근데 그런 어떤 기업들이 대부분 거대 기업 집단의 그 경영권을 좌우하는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는 이제 그 기업들의 가치가 그 이제 넷 에셋 밸류라고 해서 NAV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요. 보통 한 뭐 60% 디스카운트, 50% 디스카운트. 네네. 그 원인은 중복 상장이 가장 큰 원인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형태로든 이제 기존의 어떤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저는 3,000포인트가 아니라 크게 분출하면 4,000, 5,000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캐치프레이즈가 5,000 뭐 보겠다 이러는 건데 그렇죠. 사실 일본 증시가 2,700에서 42,000 가는데 불과 한 2년밖에 안 걸렸거든요. 지수가 70%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50%, 70% 올라가면 4,000, 5,000 다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우량주가 급등을 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소외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슈팅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공매도의 쇼커버링이라든가 또 인덱스의 이제 인덱스 펀드 이런 쪽과 함께 올라가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의 어떤 스탠스와 보는 시각을 좀 다르게 가져가지 않으면 이번 장에 철저하게 소외될 수가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현상주 파트너. 일단 뭐 중소형 종목들부터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들까지 좀 차분하게 잘 대응을 좀 해주셨는데 지인주 찾는 시간에도 이제 AI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AI 관련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AI 하면 이게 너무 포괄적이고 넓잖아요. 아까도 이제 찾기 뭐 다음은 어디일까요 하면서 8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의료 AI, 뭐 어디 AI 많은데 어디로 우리가 좀 포커싱을 두면 좋을까요? 일단 뭐 멀리 가지는 마시고 일단 다음은 의료 AI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AI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네. 다음은 의료 AI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뭐 루닛도 있고요. 뭐 토마토 시스템도 있고 또 이제 3빌리언, 뭐 딥노이드 뭐 많아요. 그래서 의료 관련된 이제 AI 시스템은 LLM 관련해 가지고 또 이슈도 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또 영상 판독 기술 그러니까 이제 루닛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제 폐암을 좀 스캔을 해서 이렇게 AI로 좀 찾아내는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도 유망한 그런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AI 관련된 것도 좋지만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CBDC도 그렇고 네. STO 그러니까 잠깐 조금 필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CBDC, STO, 지역 화폐, 뭐 반도체는 당연하겠습니다만 뭐 재생 관련된 에너지 그리고 지역 균형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콘텐츠, 뭐 뷰티 이쪽을 지속적으로 다 한 번씩은 건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도 아까 말씀을 잘 주시기도 하고 저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AI 시장에 이어서 의료 AI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키워드들을 다시 한 번 더 좀 잠시 후에 또 저녁 8시에 또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기억을 해두시고 좀 메모를 해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씩 다 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섹터다.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초반에도 잠깐 이야기를 좀 했었지만, 일단 국내적인 이벤트 이전에도 관심을 좀 많이 받았던 게 에너지 관련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재생 에너지부터 시작을 해서 원자력 에너지까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원자력이 살짝 쉬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또 후반 뉴스까지 나오면서 야, 이거 쉬어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중에 진주를 뽑자면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쪽으로 좀 보고 계시는 걸까요? 네, 그렇죠. 일단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이제 그 반도체로 치면 파운드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데서 뭐 이제 뉴스켈 파워라든가 오클로 같은 회사가 이제 설계를 하면 네. 그거 넘겨받아가지고 그대로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제 대만 반도체가 가령 엔비디아나 이런 데서 칩에 설계를 해가지고 오면은 이제 그대로 만들어 주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기술력을 확고하게 구축해가지고 실전에 실제적으로 납품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는 회사가 사실은 이제 러시아나 또 중국 기업을 제외하고는 이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확고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또 원전을 지어본 경험으로는 이제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이 있거든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HRSG와 같은 쪽, 이제 이런 쪽에서는 또 BHI, 또 이제 그 공냉식 냉각기 쪽으로는 또 S&T 에너지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일단 뭐 이 이외에도 이제 이번에 그 대선 정책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풍력이나 태양광 네. 이쪽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대명에너지라든가 또 역시 이제 SK 오션플랜트 이런 기업들도 수주와 함께 이제 실적은 받쳐주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제 해외에서 고전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덤핑 공세거든요. 네. 그래서 뭐 2차 전지를 살리려고 우리나라 정부가 힘을 써도 워낙 덤핑 공세가 강하니까 그 이제 중국의 그 덤핑은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BYD 같은 데서도 이제 덤핑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한 나머지 BYD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내부는 이미 그 레드오션의 레드오션 아주 출혈 경쟁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 여파가 이제 한국에까지 2차 전지라든가 우리나라 전기차까지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좀 완화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원자력 중심으로 봐야 되겠다. 특히 원전은 미국에서 이제 아무리 설계나 이런 거 하더라도 그걸 실행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원전 좀 각별하게 계속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적인 이슈로는 뭐 현 대통령의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도 있었고 뭐 미국 쪽에서도 그렇고 지금 뭐 글로벌하게 원자력 관련된 이슈는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있거든요. 우리 현상윤 파트너가 바라봤을 때 에너지 관련돼서는 어느 쪽으로 좀 지켜봐야 되고 혹시 그 안에 지금 진주로 생각되는 종목이 좀 있을까요? 아까 박태민 대표님께서도 잘 말씀 주셨다시피 원전 관련된 그 섹터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재생에너지 쪽을 아무래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새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재생에너지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다. 특히 앞으로 이제 아리백 그러니까 이제 재생에너지를 100%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관련 뭐 이어서 보시면은 사실 새 정부에서도 뭐 기후 관련된 또 부서를 신설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데 관련된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수급을 좀 받아줄 수 있겠다. 그래서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린 케미칼이라든지 네. 그런 종목도 괜찮을 것 같고 에코바이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들이 조금 그런 쪽으로 좀 수급이 좀 들어왔을 때 이슈가 받쳐줬을 때 좀 올려주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에코바이오하고 그린 케미칼 오늘도 좀 많이 좀 움직이긴 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새 정부가 항상 들어설 때마다 드라이브를 걸었던 그런 섹터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올랐다가 좀 쉬어주고 또 다시 가는 네. 그런 반복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단발적으로도 보셔도 좋겠습니다만은 타점을 어디서 잡느냐에 따라서 그 수익률이 좀 달라진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